2017년 9월 28일 오늘 북부에서 PC 관리어 활용 개강했습니다. 개강하면서 제 홈페이지 좀 알려드렸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공방에 오시면은 우리 북부 여성에 있는 PC 관리어 활용 이 강좌에서 설문 링크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매주차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서 질문을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릴 테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질문한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문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아랫분들은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삭제할 수 있느냐? 보안 업데이트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거. 컴퓨터 조립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데 오늘 당장에 해드릴까요?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거 있어요. PC 버전으로 페이스북 전반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3개월 과정이에요. 예. 제가 그 일요일날 다른 센터에서 그 SNS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이런 걸 다 강의를 할 거예요. 원래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3개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세밀하게 강의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 3-4시간 정도만 하면 학습이 되거든요. 제가 그 강의는 올려놓을 거니까는 그때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죠? 카톡이요. 카톡 배우셨어요? 그냥 하죠. 페이스북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저는 페이스북을 배웠어요. 강의를 하려고 배웠고요. 카톡은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이 카톡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간혹 그래요. 카톡을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핸드폰 교체를 하게 되면은 카톡 정보가 여기 남아야 되는데 옮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대리점 직원이 인터넷상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전송하는 기능이 있더라고. 근데 무제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며칠 안에 해결을 해야 된대. 그럼 여기서 이제 백업 명령을 걸면 넘어가요. 그럼 이제 새로운 핸드폰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다시 불러오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허구한 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를 허구한 날 변경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변경하는데 몇 년에 한 번 하니까 저도 까먹죠. 예전에 기억이 났었는데 까먹고, 자주 하면 안 까먹는데 어쩌다 하면 까먹어요. 안 까먹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매일 하는 거는 안 까먹어요. 그렇죠. 매일 밥 먹는 거, 만약에 매일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 안 까먹겠죠. 근데 태어나서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나쁜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연애하려면 어때요? 막 식은땀 흘리고 힘들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주 해보시면 돼. 근데 예를 들어도 이상하게 예를 들었네. 페이스북은요,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럼 로그인하면 나오는 화면에 따라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주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은 뭐 인터넷상에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면 교재를 하나 사셔야 돼요. 서점에 가셔서 페이스북 교재가 있어요. 이런 책자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하나씩 따라서 해보시면 늘어요. 네.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더 설명드리고요. 외장 하드에 자료를 저장할 때 압축 파일 저장해도 되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압축을 해서 보관해두면 공간을 절약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압축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압축이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줄이는 거죠.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것도 압축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것도 압축이에요. 예를 들면 압축이란 프로그램 안에는 용량이 큰 자료가 하나 있는데 반박하기가 힘들어. 여기저기. 그래서 잘게 쪼개요.
쪼개서 가져갑니다. 그럼 저쪽에서 다시 압축을 한 걸 풀면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잘 안 하죠. 옛날엔 플로피 디스크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개를 압축하는 건데,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는 자료실에 있는, 여기 어디 갔느냐, 자료실에 있는 이 자료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압축 그러면 하나로 압축이 돼요. 예, 압축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외장 하드에다가 압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뭐죠?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음악 파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파일들은 이미 압축이 되어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 압축이 돼 있어요. 압축을 안 해서 보관했더니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압축을 해서 보관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디카로 사진 찍으면 JPG라는 거로 압축이 돼요. 그 다음에 음악은 MP3라는 거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MP3가 압축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영상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동영상은 압축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뭐 MP4도 있고 MPG도 있고 AVI도 있고 MOV도 있고 종류별로 많거든요. 다 압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압축해서 해제하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린 영어로 컴프레스라 그래요. 컴프레스. 그러니까는 압축을 해서 보관해뒀다가 얘를 재생할 때는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ompress and decompress라고 쓰는데, 영어로 이걸 줄이면은 뭐가 되냐면은요, 코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덱 들어보셨죠? 네, 코덱. 우리 뭐 그 콤플레어 이런 데서 코덱이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코덱이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굳이 압축할 필요가 없어요. 압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파워포인트 파일, 아리앙글 파일, 이런 것들은 압축을 해서 보관해 두시면 막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보관해 두면 좋죠. 근데 문서 파일 같은 거는 압축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없죠. 아리앙글 같은 경우는요, 압축을 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근데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에서는 압축을 해놓은 거를 불러오려 그러면 풀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냥 보관해 두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 안에 자료들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자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렇게 압축을 하면 이 두 개가 하나로 압축이 되면서 줄어들 거예요. 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애들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 개 막 몇천 개씩 있는데, 그거를 날짜별로 정리해가지고 보관해 뒀다가 날짜별로 압축을 해요. 사진 압축. 예, 사진을 압축을 하는데 어차피 사진을 압축해도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 개를 하나로 보관해 두는 거죠. 여러 개를 하나로. 그리고 DVD나 이런 데다 하나 또 제작을 해놔요. 복사를 해놓거든요. 그럼 DVD에다가 레코딩을 해놓으면, CD 굽는다고 하잖아요. DVD 구우면 홈시어터에서 집어넣고 그냥 TV로도 사진이 다 열리니까, 그때는 압축해서 보관하시면 안 되고 낱개별로 보관해 주셔야죠. 압축을 한 거는 TV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디지털 TV가 USB 메모리에다가 보관하기도 하는데, USB 메모리 비싸잖아요. DVD는 한 장에 100원, 200원 밖에 안 해요. 거기다 보관을 해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주기도 하고 배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굳이 압축을 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을까? 외장 하드는 보관을 따로 하는 용도니까 그냥 보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외장 하드를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외장 하드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제 관리상 이런 유의사항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 외장 하드는요, 외장 하드는 주로 보관용이에요. 보관용.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외장 하드입니다. 외장 하드는 종류가 노트북용 외장 하드가 있고요, 데스크탑용 외장 하드가 있어요. 데스크탑용 외장 하드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좀 220V를 직접 꽂아 써야 되는 거고요. 노트북용 외장 하드는 우리 핸드폰 크기만한 거니까 부피도 좀 작고 전력도 소비가 이렇게 낮아서 그냥 USB 케이블만 꽂으면 컴퓨터가 작동을 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단점은 충격에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노트북도 이 안에 하드가 들어있잖아요. 네. 데스크탑을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데스크탑을 엘리베이터 싣고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러니까는 보재기에도 묶었는데 보재기가 풀어진 거예요. 근데 미처 못 잡는 바람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센터에 가져갔더니 하드디스크가, 외장 하드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드디스크가 이제 박살난 거죠. 그게 뭐 망치로 깨진 것처럼 부셔진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칩들이 깨져요. 아주 약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복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한 20만원 이상 들어가요. 한 개 복구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도 요즘 울트라북이라고 해서 작은 것들 많이 나오는데, 울트라북은 하드가 들어있진 않아요. 반도체로 되어 있는 SSD라는 장치가 들어있는데 얘들은 충격이 좀 괜찮아요. 근데 일반 노트북들은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어서 가방에도 물러매고 막 뜀박질 하거나 어디 가서 쿵 부닥치면은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방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10cm 위에서 떨구면, 하드를, 외장 하드든 이렇게 떨구면,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돼요. 그 정도로 민감해요. 근데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충격에 이렇게 민감하지는 않거든요. 세탁기도 모르고 옷 안에다 집어넣고 세탁을 해도 건조가 되면 작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장 하드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대신에 외장 하드 안에 하드를 하나를 넣느냐, 두 개를 넣느냐, 뭐 8개를 넣느냐, 10개를 넣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겠지만 가정에서는 외장 하드 하나씩 쓰죠. 하나로 돼 있는 거. 그런데 가장 첫째도 충격, 둘째도 충격. 충격만 피하시면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수명은 약 20만 시간, 15만 시간에서 20만 시간 정도 돼요. 하드디스크 수명이. 별 머릿속에 잘 계산이 안 되죠? 자, 15만 시간이면은요,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18,750일이고요. 얘를 365로 나누면은요, 51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8시간씩 사용하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15만 시간짜리 얘를 24시간 365일로 계속 일하면 17년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17년간 고장이 안 나고 쓸 수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17년이 아니라 3, 4년 쓰고 나서 컴퓨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기계가 고장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컴퓨터가 잘 작동이 안 되니까 기계 고장난 줄 알고 교체를 하는데, 제가 쓰는 컴퓨터 10년 됐어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그 전에 것도 10년 썼어요. 12년 쓰고 나서 새로 교체했는데 10년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쓰고 나면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요즘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하려고 그래요. 너무 오래전에 사용을 했던 거라. 그렇죠. 근데 잘 돌아가거든요. 잘 돌아가요. 하드랑 이런 거 다 교체해주면서 바꾸는 거예요? 하드 메모리랑 아니요. 그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티코를 타다가 벤츠로 바꿨어요. 그럼 티코에 있는 타이어 꺼내가지고 벤츠에 옮겨 쓰실 수 있어요? 안 맞잖아요. 맞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맞는 게 대부분이에요.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는 작동이 되는데 구형 컴퓨터에 사용하던 CPU 회로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하드 같은 경우는 실형 컴퓨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속도 차원에서. 또 이 규격이 안 맞아서 꽂을 수도 없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뒤에 좀 더 배우도록 할게요. 예. 알림이가 없어지지 않을 때?
알약을 지우시면 제일 좋은데. 아니요. 알약 저 오른쪽 하단에 거기서 계속 광고가 뜨는데요. 아, 알약을 실행하면 광고가 뜬다. 예, 예. 아, 그 광고가 꼴보기 싫으니까 예. 어떻게 하면 그 광고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예, 예. 그거 알약을 지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알약은 그거로 돈 벌어 먹는 거거든요, 광고를. 근데 그걸 못 나오게 막으면 강제로 막을 수는 있는데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고쳐야 되거든요. 불편하죠. 나오지 말라고 했나요? 예. 그냥 저도 강의하다 보면 갑자기 툭 광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V3라는 거 있잖아요. V3 이걸 사용해도 광고가 올라오고요. 알약사도 광고가 올라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알약을 사서 쓰는 거예요. 알약은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체에서는 사용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는 사용해도 돼요. 개인은요. 그럼 이런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매해서 쓰는 겁니다. 돈 내고 썼으니까 절대로 광고가 안 올라오죠. 그래서 저는 V3를 돈 주고 사서 쓰거든요. 1년씩 한 5만원씩 내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광고가 없어요. 돈까지 냈는데 광고를 내? 그러면 안 되지. 인터넷은 대부분 무료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이버에 가도 광고, 어디 가도 광고, 다 광고예요. 근데 아래 한글 사용해 보세요.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작동 중에 광고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거는 판매용이거든요. 내가 돈을 주고 샀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불법 복제해서 사용하던 이거는 판매용이기 때문에 광고가 안 올라오는 것처럼 알약도 돈을 주고 사서 쓰면 가장 좋아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내가 광고를 나오게 하지 마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건드려야 되니까 더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예. 컴퓨터 뜨는 메시지 잘 몰라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영어로 뜨죠. 영어로. 우리말로 안 떠요. 영어로 막 뜨는데요. 저도 영어 모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 오류 메시지 중에 코드가 나와요. 코드 번호. 뭐 0x000078a 뭐 이런 식으로 코드 번호가 나와요. 그 코드 번호를 물어보면 돼요. 코드 번호. 오류 코드가 있거든요. 오류 코드. 그걸 보고 하는 거지 영어를 분석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파란색 화면이 뜨면서 멈춰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파란색. 그걸 블루 스크린이라 그래요. 요거는 기계적인 결함, 뭐 윈도우 상에서 아예 잘못된 문제가 발생해서 결함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컴퓨터가 뜨다 말고 딱 멈춰버리기도 해요. 예. 그러면 기계가 어제까지는 잘 썼는데 오늘 멈췄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다 오픈해 놓고 쓰거든요. 뚜껑을 열어 놓고 써요. 안에 회로를 중간에 뺐다 꼈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뺐다 꼈다 하다가 접속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컴퓨터가 이제 껐다 켜질 때 블루 스크린 뜨면서 딱 멈춰버려요. 그럼 아휴 다시 파워 끄고 다시 꽂아야지. 제대로 꽂아야지. 그 접속을 제대로 못하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특히 이사하고 나서 컴퓨터가 제일 속색입니다. 그때는 컴퓨터 뚜껑을 열어가지고 라사를 풀러 뚜껑을 열어서 눕혀놓고 나면 회로가 다 이렇게 꽂혀 있어요. 얘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켜보면 100% 다 돌아갑니다. 이사했는데 컴퓨터가 안 돼? 대부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꽂아보면 안에 이제 접촉이 된 게 느슨하게 돼 있는 바람에 흔들려갖고 차 안에서. 예. 그래서 컴퓨터는 제 컴퓨터는 소중하니까 다른 것보다 금은 보석은 애엄마가 챙기겠지만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 이런 자료들은 제가 따로 포장해요. 충격에 민감하지 않게끔 따로 포장해서 딱 해놓죠. 그럼 이제 이삿짐센터 아저씨가 와서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따로 포장해 놓은 거라고. 그럼 뭐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럼 예, 중요한 거라고. 금덩어리라고. 금덩어리면 그렇게 안 무겁지. 충격 때문에. 그래서 충격에 민감하지 말라고 그 뽁뽁이라고 하잖아요. 뽁뽁이. 이제 그런 거로 좀 더 감싸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사할 때 다 빼요. 빼가지고 안전 케이스가 있습니다. 충격에 민감하지 않게끔 케이스에 다 꽂아가지고 따로 포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가고 나면 거기 가서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토렌토 같은 프로그램 사용하고 나서 컴퓨터가 느려진다. 당연히 느려집니다. 토렌토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알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면 모르고 야 토렌토에 가면 영화도 다운로드 받는데 무료로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신세 망쳐요. 잘못하면 컴퓨터 입장에서 아 신세 망쳤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요거 해결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잠깐만요. 토렌토가 유명한 뭐예요? 토렌토요? 네. 아 그렇죠. 토렌토가 이제 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영화 같은 거 다운받고 예, 토렌토라고 하는 것은 유토렌토라고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토렌토를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토렌토가 뭐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거는 개인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옛날에 소리바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네, 소리바다를 통해서 음악 같은 걸 서로 주고받고 그랬잖아요. 이제 토렌토라는 걸 통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토렌토를 운영해도 되는데 제가 토렌토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정민이 운영하는 걸 대번에 알아채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로 여기는 불법의 온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뭐 영화가 이렇게 유통되는 것들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10,000원 주고 사기 뭐 하니까는 누군가가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막 받아요. 그럼 그 사람 뭐 가지고 장사하냐? 광고 같은 거. 광고업체에서 광고를 이제 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토렌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내 컴퓨터에 광고창들이 막 뜨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 안에 그런 광고를 유발시키는 기능을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비자는 그걸 모르고 그 내면에 있는 건 모르고 겉에 있는 영화를 내가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작은 애가 고등학생이 토렌토를 통해서 필요한 거를 많이 받아와요. 제가 막 야단을 치죠. 아빠 난 그 정도는 알아. 어떻게 하는데 토렌토를 검색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절대로 접속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토렌토를 설치를 해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겠죠. 토렌토로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마무리 짓고 나서 뭐 하느냐? 프로그램 삭제합니다. 원위치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깨끗해지죠? 데이터만 받았잖아요. 이게 프로그램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깔아놓으면 컴퓨터 느려져요. 100% 느려집니다. 부팅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 저는 돈 내고 받거든요. 제 돈 내고 받아요. 프로그램 제거해서 제가 하면 되는 거죠? 네? 프로그램 제거해서 제가 예. 그런데 토렌토를 설치했으면 토렌토만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토렌토랑 같이 설치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서 영화만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건 괜찮아요. 네이버에 가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괜찮아요. 네이버 거니까. 그런데 일반 영화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다운로더라는 걸 설치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설치하고 자동으로 막 설치가 돼요. 그럼으로써 컴퓨터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영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다시 삭제를 해야 돼요. 날짜별로 봐가지고 어느 게 설치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드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그래요. 그리드 프로그램이 뭐냐면 좋은 의미로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드. 예. 그러니까 그리드가 뭔지는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뭐 이따가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다음 시간이든 간에 집에서 쉬시면서 세밀한 거 설명드릴 테니까는요.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진도에 나와 있는 진도 상황에 맞춰서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잠시 쉬었는데요. PC 정비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제일 꼭대기에 CPU G 시스템 사양 확인 무설치 버전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요거 누르셔가지고 CPU G X32, X64가 있을 거예요. X32, X64 보이세요? 예. X64는 64비트 프로그램이고요. X32는 32비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거 보세요. 내 컴퓨터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부터 먼저 좀 볼라 그래요. 요거 가정에 있는 PC가 몇 비트 운영 체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깐단 말이에요. 참고로 대부분의 PC는 64비트 CPU를 장착했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요 다 CPU가 64비트 CPU예요. 그런데 윈도우는 32비트, 64비트가 별도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64비트를 깔아야 될지 32비트 윈도우를 깔아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깔려 있다면, 설치가 되어 있다면 64비트 윈도우인지 32비트 윈도우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포토샵도 깔아야 되고 엑셀 파워포인트 깔아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 버튼 눌러 보시면 내 컴퓨터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바탕화면에 가도 컴퓨터 아이콘은 있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속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속성. 자, 컴퓨터 아이콘에 가서요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속성을 눌러 보시면은, 자, 속성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 뭐라고 뜹니까? 윈도우 7 프로페셔널 K.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32비트 운영체제 이렇게 써있네요. 그렇죠? 아,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32비트용 윈도우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실에서는 아마도 포토샵이나 그래픽 수업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픽 하려면 64비트 윈도우가 깔려야 좋아요. 그리고 메모리를 8기가 이상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32비트 4기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엑셀 파워포인트 업무는 잘 돌아가요. 그리고 체험지수라는 말이 있는데, 체험지수는요 윈도우 7에만 있어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윈도우가 윈도우 10인지 윈도우 8인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체험지수는 윈도우 7에만 있는 기능이라서 윈도우 10 쓰시는 가정에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대신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 숫자가 보여요. 요 숫자는 1.0이 제일 낮은 숫자고요 7.9가 제일 높은 숫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드디스크는 7.9라고 되어 있죠. 이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신에 그래픽 기능이 어떻대요? 1.0에서 7.9 사이인데 5.1이면 중간 이상은 가는 거죠. 이 컴퓨터는 그냥 5.1이다 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체험지수가 만약 7.3 그러면 어떨까요? 7.3은 다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컴퓨터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윈도우 8로 가면서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사라진 이유가, 이것도 금수저 타령한단 말이야.
야, 네 컴퓨터는 어떻니? 나 5.1이야. 너는? 나 7.8이야. 이게 좋은 거네? 따질 거 아니야. 그게 보기 싫어서 없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5가지 숫자를 가지고 컴퓨터를 측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숫자인데 이거 말고도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력이 중요한 거지. 기계만 좀 뭐 할 거야. 할 줄 모르면 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계적인 기능만 설명해 놓으니까는 좀 불편하다 보기에. 그래서 요건 빠졌어요. 그리고 요 밑에 숫자가 있어요. 요 숫자 i3에 4160에 3.60 GHz 이런 말이 보이세요? 예, 이게 뭐냐면 1초 동안에 3.6기가는 36억 번이라는 뜻이에요. 기가가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36억 번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회로예요. 우리 형광등은요 60Hz입니다. 껌뻑껌뻑껌뻑을 1초에 60번을 해요. 그러니까 형광등이 껌뻑껌뻑거리는 게 눈에 안 보이죠? 그게 만약에 30Hz 같으면 어떻게 되면 껌뻑거리는 게 보일 수 있어요, 눈에. 근데 60Hz나 120Hz를 쓰면은 껌뻑거리는 게 잘 안 보여요. 눈으로 감지 못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텔레비전도요, 동작 주파수가 있어요. 여러분 댁에 있는 텔레비전이 60Hz인지 120Hz인지 240Hz인지 아니면 480Hz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고 사셨죠? 그냥 텔레비전이 멋있어 그러면 사신 거잖아. 요즘 그 삼성 디지털 프라자 이런데 매장에 가보면 텔레비전이 1000만원짜리가 있어요. 왜 1000만원일까요? 좋으니까 1000만원이겠지. 근데 그런 1000만원짜리를 사다 놓으면은 이 단칸방에서 못 봐요. 거리가 짧아서. 이렇게 큰 방에서 봐야지. 큰 방에서. 그렇죠. 근데 갖고는 싶어요. 돈이 없으니 뭐 그런 매장에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거지. 침만 꿀꺽 생기고. 예. 그런데 거기 있는 거 사양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액정이라고 하나요? 액정? 네. 화면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밝은 곳에 나가서 보면 어때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은 직사광선을 쏘여도 잘 보여요. 빛을 반사시키지 않고요, 흡수한대요. 그리고 빛을 쫙 보여주는데 그렇게 선명해요. 근데 그 밑에 500만원짜리를 봤거든요. 눈에 안 차. 500만원짜리가 아주 안 이뻐 보여. 1000만원짜리만 눈에 들어오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아까 그 동작 주파수도 있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리고 신제품이잖아. 신제품은 다 비싸요. 그리고 여기 i3 4160이라는 그게 있어요. i3 4160, i3 4160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다 적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 설치할 때 뭐 작업할 때 뭐로 해야 될까요? 32비트를 클릭해야지. 그렇겠죠. 그러면 X32라는 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밑에 CPU Z X32라는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럼 클릭하시면 실행하시면 돼요. 얘는 설치형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실행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요런 창이 떴어요. 요런 창이 떴어요. 요게 조금은 용어가 어려운데요, 간단한 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CPU는 사람으로 말하면 뇌죠, 뇌. 컴퓨터 안에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구조가 뒷모습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키보드 꽂고 마우스 꽂고 뭐 USB 꽂고 이렇게 이런 데는 우리가 많이 보이는데 이 안에를 우리가 많이 못 봤잖아요. 안에 이 안에는 어떻게 보냐면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잠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랑 같이 안 따라오셔도 돼요. 일단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컴퓨터 안에 이런 판이 들어있어요.
기계판이 들어있거든. 이건 이제 그걸 파는 매장들이에요. 매장들.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시커먼 거 네모난 거 보이세요? 얘가 CPU를 다는 곳이에요. CPU.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쭉쭉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메모리, 주기억 장치를 꽂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검은 게 옆에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게 여기다 하드디스크, DVD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얘들 여기는 이제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USB 꽂는 자리들이 옆에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장치를 사서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키보드 꽂고 마우스 꽂고 모니터 연결하고 여기 모니터 연결하는 게 3개나 있네요.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그럼 이 컴퓨터로 조립을 하면 모니터 3개를 연결해서 직접 다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모니터를 10개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10개. 모니터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모니터만 있으면 막 꽂아 쓰면 돼요. 이게 이제 메인보드인데 여기 이렇게 CPU 꽂는 자리, 메모리 꽂는 자리.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CPU도 있어야 돼요. CPU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CPU예요. 우리 핸드폰의 절반보다 훨씬 작아요. 명암 있잖아요. 명암의 짧은 면으로 따졌을 때 정사각형 크기 정도. 작죠. 그렇죠. 손가락 2마디 정도. 손가락 2마디 정도 한 3개 펼쳐놓은 거? 조그매요. 그런 게 들어가고. 근데 얘가 열을 많이 내요.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여기 뚜껑에 여기 위에 열이 엄청 나니까 이 환풍기를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열을 밖으로 막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컴퓨터 책상에 보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막혀 있는 데다 집어넣고 컴퓨터를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열이 나는데 밖으로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사람도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열나면 그렇게 저처럼 머리 뼈 꺼지는 거예요. 열이 나니까. 예. 약 먹으라 그랬죠. 열나지 말라고. 예. 저는 뭐 체질이 열이 나는 사람이라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많이 소갈머리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이제 CPU가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뭐 쿼드 코어, 뭐 64비트, 스레드가 몇 개, 여기 동작 주파수 뭐 이런 말들이 보여요. 그런 것처럼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그건데 잠깐 보면은요. 하스웰이라는 하스웰 CPU는요 현재 7세대까지 나왔어요. 7세대 1, 2, 3, 4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펜티움 얘네들은 0세대보다 아닌 거 옛날 거 0세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0세대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0세대 거예요. 0세대 그다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했는데 얘는 4세대예요. 4세대 여기에 i3에 4160이라고 써 있잖아요. 4160 그게 4160이 4세대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7로 시작하면 7세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4W래 전력 소비가 54W예요. 그 CPU 손바닥만 요만한 게 54W 전력을 소비합니다. 형광도 60W 이렇게 키잖아요. 그렇죠. 54W에 많이 먹어요. 그리고 i3이라고 되어 있는데 357이 있습니다. 357 i3, i5, i7 요 최근에 i9가 나왔어요. i7은 뭐냐면요 전문가가 사용하는 거. i3은 명확한 건 아닌데 아까 여기 보니까는 뭐 i3도 나와 있고 i3, 뭐 i5, i7 이런 게 나오는데요. i7은 전문가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초보자용 여기는 이제 중급 사용자용이라고 하는데
제 컴퓨터는 i3보다 안 되는 옛날 거란 말이에요. 0세대. 저는 초보자도 아닌 왕초보가 쓰는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뭐다? i3이래요. i3을 자동차로 표현하면 그랜저급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티코가 아니라 그랜저급 돼요. 그럼 i7은 캐딜락, 리무진 이런 거, 그게 i7이고, i5는 벤츠급 이런 거지 뭐. i3은 그랜저급이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i3, i5, i7 중에 어떤 거를 사셔야 되냐 고민하시면 돈 있으면 i7 사세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있으면 사면 되는 거고, 나는 i3 돈이 좀 적다 그러면 i3 쓰시면 돼요. 그러면 뭐 굉장히 좋은 컴퓨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7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7세대까지 요건 4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4세대 중고 새 제품에는 4세대 없어요. 다 7세대지. 중고 제품으로 산다 그러면 하수열 사셔도 돼요. 하수열 사셔도 돼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로 가볼게요. 메인보드는 2014년 7월 2일 날짜로 되어 있네요. 메인보드라는 곳에 가니까 2014년도 7월 제품이에요. 이 컴퓨터는 2014년에 생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댁에 가서 이걸 가지고 점사하실 때 코어가 뭔지, 네임이 뭔지 요걸 보셔야 되고요. 요것도 보셔야 되고, 여기. 코어가 몇 개라고요? 둘. 스레드가 몇 개? 스레드라고 그러니까 스레드 4개. 무슨 얘기냐? 얘는 2기통 엔진이에요. 2기통 엔진. 자동차 말하면 2기통 엔진이라고. 옛날에는 CPU 안에 사람 머리에 뇌가 하나만 들어있잖아요. 뭐 큰 뇌, 작은 뇌 따로따로 나눌 수 있지만 머리통이 하나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머리통이 2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꾼이 둘이 있다. 그런데 일꾼이 일을 할 때 한 손으로만 일을 할지 양손으로 일을 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양손을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스레드가 4개인데 스레드가 작업하는 작업량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인부를 시켜가지고 뭐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인부가 두 사람이 왔는데 양팔로 막 일을 하는 인부도 있겠고 한 팔로만 일을 하는 인부도 있겠죠. 그럼 양팔 인부가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코어가 2개, 스레드가 4개. 더 좋은 거는 코어가 4개. 인부가 4명이 왔어. 그럼 4명이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레드가 4개면 뭐다? 한 팔로만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코어가 4개, 스레드가 8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팔로 일하는 인부가 일꾼이 4시 있다는 뜻이죠. 그럼 코어라는 숫자가 커야 좋은 거예요. 코어라는 숫자가 커야 좋아요. 근데 이게 크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져요. 코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심장입니다. 심장.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CPU를 제가 한번 열어보는데요. CPU. 비싼 CPU를 한번 볼게요. 비싼 CPU. CPU가 한 개 450만원이에요. 얘인데 코어가 20개래. 스레드가 40개라는 말은요, 동시에 40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도 촥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스레드가 4개니까 프로그램 4개만 실행해야 돼요.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인터넷 막 이것저것 실행해 놓으면 어떻게 돼? 버벅거려. 4개까지만 실행해 놓으면 4개까지. 근데 얘는 우와 어마하게 굉장히 좋죠. 전기요금도 150W 먹어.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컴퓨터 있죠. 네이버. 구글이나 네이버의 서버들이라고 하잖아요. 서버들. 그런 서비스는 그런 컴퓨터들은 이런 CPU가 들어있어야 돼요. 일반 우리가 가정에 쓰는 CPU 달아놓으면 컴퓨터 나가요. 이 비싼 CPU를 달아 쓰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개인들도 사서 씁니다. 게임하려고. 돈 많은 사람이 사서 쓰겠지. 예, 보세요. 스레드가 20개,
스레드가 32개, 거기 28개. 비싸죠. 다 제온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제온. 이건 개인용 CPU가 아니라 서버용 CPU라 그래요. 비싸요. 얘네들은 다 제온. 옵테론은 이제 AMD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AMD는 뭐냐면 슈퍼컴퓨터 CPU를 생산했던 회사예요. AMD 유명한 회사입니다. 인텔은 들어보셨죠? 인텔 유명한 기업이죠. AMD하고 인텔이 우리 지구상의 양대 산맥인데, 거기서 만든 CPU들은 이렇게 다 비싸요. 이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요, 이런 거 33만원, 20만원. 이게 7이죠. 7. i7. i5는 싸요. 20만원. i7은 34만원, 40만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i3 113,000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i3은 12만원, i5는 20몇만원, i7은 40만원가량. 그 CPU 가격대가 많이 차이 나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에이, 이번에 사는 김에 좀 돈 좋은 걸 좀 살까?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i3은 코어가 2개, 스레드 4개. 근데 여기 i5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코어가 4개, 스레드 4개. 여기 i7은 코어가 4개, 스레드 8개죠? 그거 비싸잖아요. 일꾼이 고급 일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력이. 그러니까 비싸요. 근데 요 AMD는 또 달라요. 코어가 6개, 스레드 12개인데 가격은 많이 싸죠. AMD라는 CPU가요 훨씬 저렴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봐도 인텔 거 안 사고 AMD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텔 거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전제품 사면 어디 거 사요? 중소기업 제품 안 사잖아요. 삼성, LG 사잖아요. 그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편적인 생각이 인텔 최고야. 가전제품 하면 냉장고, 세탁기 그러면 삼성 거 사는 것처럼 LG나 삼성이나 가전제품 세탁기 잘 빨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가전제품은 삼성, LG가 제일 좋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텔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요. 근데 이제 알뜰하게 구매하려면 당연히 AMD 거를 사야 되겠죠. 성능은 훨씬 좋으면서도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내려가 있잖아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네? 사용하는 데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오우, 더 좋죠. 특히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AMD 걸 사야 돼요. 조립하면 저런 것만 쏙쏙쏙 빼가지고. 그렇죠. 조립을 할 때는 이렇게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메인보드를 뭐로 할 거냐, 그리고 CPU를 뭐로 할 거냐, 얘가 가장 중요해요. 그는 나는 AMD CPU를 조립할 거야. 아까 잠깐 보세요. 여기 얘는 서밋 리치라고 되어 있는데 1600 말고 1700은요 스레드가 16개예요. 근데 343,000원이니까 인텔 얘보다 훨씬 싸잖아요. 처리 능력은 2배나 큰데 그렇잖아요. 코어가 8개잖아요. 그러면 CPU를 나는 AMD 거를 하겠다 결정을 짓는 순간 메인보드도 AMD 메인보드를 사야 돼요. 왜냐면 궁합이 둘이 맞아야 되거든. CPU하고 메인보드는 인텔이냐 AMD냐를 중에 골라야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픽 카드도 그래픽 카드도 AMD 거 나온 거 쓰면 좋죠. 같은 회사 거. 예. AMD CPU를 달았으니까 당연히 그래픽 카드도 AMD 그래픽 카드를 달아야 돼요. 라데온. 그러면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 인텔 거를 산다 그러면 보통 지포스를 달죠. 네. 예. 근데 지포스가 비싸요. 저도 지포스 써요. CPU로 인텔 걸 쓰니까. 그런데 PC방은 어때요? 게임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저렴하고 성능 좋고. 그래서 PC방은 대부분이 다 AMD입니다. 훨씬 성능이 좋아요. 훨씬 성능이 좋은데 사람들은 AMD 그러면 못 알아봐요. 삼성 컴퓨터를 샀는데 AMD래 그러면 에이 짝퉁 아냐?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은 알면서도 AMD를 조립을 안 하고
다 인텔 거를 조립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왜냐면 삼성 컴퓨터 사는 사람들은, 저처럼 조립하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삼성 거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조립을 할 줄 아니까 우리 애들 거, 제 거 다 제가 조립해서 사줬죠. 직접 조립해가지고. 그러니까는 AMD든 인텔이든 제가 알아서 조립을 해주는 거죠. 근데 초보자들은 조립할 줄 모르니까 또 서비스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삼성이나 LG 컴퓨터를 사잖아요. 다 인텔 거죠. 그 외장하드 같은 경우는 같이 좀 편리했어요. 외장하드는요, 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외장하드 아까 잠깐 얘기 나오는데, 외장하드는 하드디스크하고 여기에 케이스가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예. 근데 하드디스크는 어디게 좋으냐, 이게 중요한 거지. 케이스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껍데기니까. 하드디스크는 옛날에 삼성전자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에서 생산 안 합니다. 삼성전자 하드디스크가 없어요, 이제는. 어디냐면 시게이트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이라 그래요. 그 더블 D라고 하죠. 웨스턴 디지털. 이 두 군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요. 이것도 영어로 써드릴까? 시게이트라는 회사하고요,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드디스크 생산업체입니다. 그럼 외장하드 사실 때는 하드디스크가 뭐가 들어있는지 꼭 알고 사셔야 돼요. 자, LG전자에서도 하드디스크 외장하드를 팔아요. 근데 LG전자는 하드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가 뭐냐는 걸 알아야 돼. 케이스는 LG에서 생산해서 케이스만 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핵심 부품인 하드디스크가 뭐냐 이거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드디스크라고 있어요. 하드디스크. HDD가 하드디스크라고 하는데, 이건 SSD고. 하드디스크 그러면 여기 보면 회사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도시바, 마샬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다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파란색, 그 다음에 요거 웨스턴 디지털, 얘는 레드, 얘는 블루. 용도가 달라요. 1테라 5만원도 안 돼요. 1000GB가 5만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PC용 하드입니다. 우리 손바닥만 해요. 커요. 이거를 사용하려면 불편해요. 컴퓨터 안에서 조립하는 거 아니면 들고 다니긴 불편해요. 그래서 노트북용 하드를 사죠. 노트북용 하드. 그 노트북용 하드를 우리는 2.5인치 형이라고 하는데, 노트북용 하드도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53,000원, 좀 비싸네요. 아까 48,000원에 비해서. 이거 노트북용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용 하드를 사서 케이스를 사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애들을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들이 있더라고. 케이스가 헐겁게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세트로 사죠. 아예 세트로. 그럼 여기에 외장 하드라고 하는 게 여기는 지금 안 나오고, 외장 하드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장 하드, 이렇게 외장 하드를 보시면 이렇게 시게이트에서 나온 거, 삼성 요거는 하드가 아니라 하드네. 그러면 삼성은 하드 생산 안 하거든 이제는요. 그럼 이 안에 알맹이가 뭔지는 어디 건지 봐야 되겠지. 시게이트, 요거 이건 SSD입니다. 하드가 아니고요. 예. 웨스턴 디지털. 어떤 걸 SSD라고?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예. 웨스턴 디지털 요거 좋아요. 저는 이번에 4테라짜리 2개를 사줬어요. 애들이요. 각각 쓰라고. 4000기가. 4000기가면 좋지 않아요? 그럼 뭐 여기다 영화니 뭐 이런 거 다 받아 놓으면 되고. 8테라짜리도 있어요. 그 국내에서 나온 거 MG텍 있잖아요. 저기 MG텍이라고. MG텍이요? 테란. 이거는 하드디스크는 MG텍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조립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 알맹이는
아까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뭐 그다음에 도시바 이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만 생산하지 다른 생산을 못 하거든요. 저는 사진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MG택을 만약에 사시게 되면 이 MG택 안에 하드는 어디 하드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이제 하드, 요 안에 하드가 들어있는데 그 하드가 어디 건지는 봐야 알지. 그게 시게이트 건지 웨스턴 디지털 건지. MG택이고 내용물은 그렇죠. 예. 시계거나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이 제일 비싸요. 우린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 제품에서는 하드를, 알맹이를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을 사서 끌 수가 없어요. 단가가 세니까. 그러니까는 가격이 저렴한 하드 생산업체가 도시바라든지 이런 데거든요. 그런 데 걸 사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그 가격이 좀 내려가야지. 생각해 보세요. 테란하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웨스턴 디지털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1테라 69,000원. 근데 얘가 더 비싼데? 얘는 7만원 밖에 안 하고 얘는 8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럼 저 같으면 이거 사죠. 단 얘는 USB 3.1이라는 방식이죠. 3.1 예, 얘는 3.1이고 얘는 3.0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럼 USB 3.0이 뭔지 2.0이 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3.0, 예. 3.1 차이가 많아요. 많이 나죠. 2배 차이가 나죠. 속도가. 그러니까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난 컴퓨터를 사용했다. 근데 컴퓨터 갖고 뭐 했는가 봤더니 인터넷 실행해서 검색하고 이거만 한 거야. 주부 경력 20년 됐는데 김치찌개만 끓인 거야. 된장찌개하고 팔보채 이런 거 집에서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배달시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밥을 하면 허구한 날 태워 먹든지 눌러 먹든지 아니면 뭐 진밥이 되든지 압력밥솥 넣으면 알아서 하겠지만은 냄비에다 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똑같이 밥이 찰지게 잘 나오면 괜찮은데 어쩔 때는 진밥, 어떨 때는 뭐 된밥, 어떨 때는 태워 먹고 그러면 경력 20년이 무색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런 걸 알아야 어디 가서 내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프린터 하나 사자. 그럼 프린터 어떤 거 살까? 아 그냥 좋은 거 하나 사지 뭐. 그 좋은 게 뭔데? 삼성 거? 앱손 거? 어떤 거? HP 거? 모르잖아요. 그럼 레이저로 살지 잉크젯을 쓸지. 그러면 잉크젯을 샀을 때 잉크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쇄가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잉크 값은 얼마나 되는지. 레이저 프린터로 사면 토너 값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알아야 유지 보수하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 산다? 야 그럼 우리 벤츠 사자. 턱하니 사놨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럼 못 쓰잖아요. 알고 사는 것처럼 컴퓨터 부품도 알아야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PC 관리 활용이라는 것이 일단은 첫 시간에는 좀 기계적인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하는 거는 정비 수업이지 조립하고 뜯고 하는 거고. 자, 요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내드릴 거는 뭐냐면 우리 집 컴퓨터가 CPU가 뭔지 이걸 좀 알고 오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뭐다? 얘를 캡처해서 가져오세요. 캡처가 또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잖아. 예, Alt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딱 누르면 얘가 캡처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많이 쓰신 아리안 글에다 놓고요. 붙여넣기를 하면 턱하니 들어오거든 이렇게 화면이. 이거 할 줄 모르시면 스마트폰으로 착 찍어서 오세요. 근데 이것도 요령이야. 사진 찍어서 오세요 그러면요 위에서 찍어. 아 정면에서 찍어야지. 정면에서. 위에서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저 위에는 크게 나오고 밑에 작게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못 알아봐. 그 초점은 딴 데 가 찍고. 그러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놓고 정면 착각 찍는 연습.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자, 캡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캡처. 제가 여러분 숙제 내드렸어요. 요거 PC 사용 숙제를 하는데
가정의 환경을, 가정의 PC 환경을 캡처하자 그랬죠. 캡처하자. 캡처해서 가져올 것. 근데 캡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1. 아까 그 화면 있었죠? CPUG 프로그램 실행해서 Alt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있을 거예요. 키보드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F12번 오른쪽에 찾아보세요. F12번 오른쪽에. F12번 오른쪽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 키라고 있죠? PRT-SCN이라고 써있어요. PRT-SCN이라고 써있는 키보드도 있어요. Alt키 어느 건지 아시죠? 그냥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지 마시고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시면은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이 복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글 있잖아요. 아래 한글에서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 뭔지 아시잖아요. 예. 그 보세요. 제가 CPU 거 하나 캡처 하나 했고요. 메인보드 또 캡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또 하나 화면이 뜨거든요.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메모리 가서 또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고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그러면 메모리도 하나 또 뜨고요. 메모리 키 하나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화면 하나하나를 여기 벤치 여기 잠깐 보세요. CPU, 메인보드, 메모리, SPD에서는 요거를 꼭 보아주세요. 요거 여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슬롯이 몇 개 있는지 다 2개죠? 여기 다 같은 똑같은 컴퓨터니까 2개인데 이 슬롯이 뭐냐면은요, 아까 우리 컴퓨터 중에서 메인보드 그림 잠깐 봤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끝에 어디가 있더라? 여기 있다. 여기 메모리 꽂는 자리가 있어요. 메모리 꽂는 자리. 얘가 2개냐 4개냐 이거예요. 이게 많아야 좋아요. 메모리 꽂는 자리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 적어도 2개, 많으면 4개인데 진짜 고급은 16개짜리도 있어요. 16개짜리. 근데 비싸서 못 쓰고 보통 2개 아니면 4개인데 일반 강의실에 있는 건 대부분 2개예요. 강의실이 2개고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들은 조립 제품은 대부분 4개고 브랜드 제품들은 2개일 텐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슬롯이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1번에는 몇 개 꽂혀 있고 2번에는 몇 개 꽂혀 있고 2번에 안 꽂혀 있네. 여기 1번에만 꽂혀 있다고 나와 있어요. 1번에만 꽂혀 있고 2번에는 안 꽂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비어 있다는 거죠, 한쪽이. 그럼 거기 사서 꽂으면 돼요. 그럼 늘어나는 거예요, 용량이. 그래픽까지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2개는 요거까지 프린트 스크린키 눌러서 여기 와서 V, 컨트롤 V 붙이기 이거 누르면 턱하니 붙거든요. 이렇게 이걸 봐야 여러분 컴퓨터가 어느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편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서 가져오시면 되고,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는요. 예. 이건 닫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해보시고 나서 여기 나온 용어들이 헷갈려요. 이건 무슨 의미죠? 라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잘 메모하셨다가 또 질문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우리 공부방에 오늘 공부가 18번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같이 올라갈 거예요. 이 메모한 내용도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예.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어떻게 컴퓨터가 작동되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1단계 전원 스위치를 켜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전원을 켜면 스스로 검사하는 걸 포스 작업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딱 잠에서 깨우고 나면 막 뜀박질 나갑니까? 아니죠. 몸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죠. 기지개도 켜고 움직이잖아요. 내 몸이 어디 이상 있는가 없는가, 자다가 잘 잤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전원 컴퓨터도요, 전원을 켜면 기계 점검을 해요. 쉽게 말해서 기계적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작동이 멈추고요. 이상이 없으면 윈도우를 콜하죠. 콜해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부팅한다 그러죠. 부팅. 부트 작업을 하는 거죠. 부팅이라고 하죠. 부팅. 부팅이라고 하는데 본래 명칭은 부트 스트랩이라고 그래요. 부트 스트랩. 부트 스트랩. 여러분들 그 목동들이 신는 신발 보세요. 아세요? 카우보이들이 신는 신발? 카우보이들이 신는 장화에 보면 앞 뒤쪽이나 옆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죠. 우리 등산화도 보면 뒤에 손잡이 있죠. 잡고 쭉 발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부트 스트랩이라 그래요. 훅 움직이게끔 하겠다 이거죠. 신발에 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팅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실행되는 과정이 전원을 켜면 휙 하고 작동되는 게 아니라 롬 바이오스는 뭐냐면 기본적인 입출력 기능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인 입출력 기능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로 되어 있어요. 롬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원을 켜면 스스로 점검해주는 포스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작동이 멈추고 삑삑삑 소리를 내요. 삑 한 번만 나고 넘어가는 거는 오케이란 뜻입니다. 근데 삑삑 하는 소리가 나면은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다리가 아파 이런 거죠.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료를 받고 하는 것처럼 이상이 있으면 작동이 멈추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해줘요. 소리로. 왜냐면 모니터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모니터로 넘어가는 회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체 안에는 자체 스피커가 조그만 게 있는데 소리로 삑삑삑 내줘요. 그 소리가 1개에서부터 10개까지 있는데 1개는 이상이 없다는 뜻이고 2개, 3개, 4개, 10개까지는 다 기능이 달라요. 그 소리를 외워야지 9개는 뭐고 10개는 뭐고 하여튼 소리가 나면 안 좋다. PC 정비사 자격증 시험에는 소리 7개가 났어요. 뭡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럼 그걸 맞춰야지. 그 시험이니까. 그러면 윈도우는 어디에 있어요? 보조 기억장치에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보조기억장치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주기억장치는 뭐고 보조기억장치는 뭘까요?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주기억장, 아까 우리 주기억장치 여기 얼마나 된다고요? 4GB. 보조기억장치는 이건 뭐냐면요, 현재 실행 중인 윈도우 프로그램 그리고 작성 중인 자료들이 보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특성이 뭐냐면 전원을 끄면 내용이 소실돼요. 여러분 갑자기 이러다가 정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원이 차단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용이 다 지워지죠. 그러면 전원을 다시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윈도우는 어디 있어요? 윈도우 보조기억장치 있었으니까 다시 불러오면 되고, 아래 한글 엑셀은
있으니까 다시 실행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이 글 쓴 거. 이건 어디 있어요? 아직 저장 안 했거든요. 그럼 얘는 지워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 가서, 저장에 가서, 제 USB 메모리에 가서, 어디냐 볼까요? 여기 가서 여기다가 PC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차 수업한 거 이렇게 딱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 저장을 여기 이제 위에 저장했다고 떴지 않습니까? 위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전이 돼도 어때요? 저장이 돼 있으니까 보조기억 장치. 그런데 보조기억 장치는 전원을 꺼도 내용이 남아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느리다. 또 장점은 뭐예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용량이 크다. 얘는 속도가 느리다. 용량은 크다. 그럼 주기억 장치는 반대로 보조기억 장치에 비해서 빠르지만 용량이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용량을 늘리려고. 요 스마트폰도 어때요? 제 거 이거 받았더니 메모리가 2기가래요. 그러면 디카로 차각차각 사진 찍으면 거기에 저장되잖아요. 그럼 사진 찍고 나면 꽝 되거든. 16기가. 주기억 장치는 2기가고 보조기억 장치 16기가예요. 그러면 윈도우가 이거 갤럭시가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2기가를 쓰는 거고 앱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거, 디카 사진 찍은 거라든지 이게 16기가니까 얼마 없어요. 그 16기가 안에 맞다.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설치하는 앱들도 깔리는 거죠. 그 사진을 몇 장 찍어 놓으니까 동영상 찍고 나니까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따로 샀죠. 마이크로 SD라고 하는 조그만 칩 256기가짜리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걸 사서 꽂았단 말이에요. 그게 한 15만원 정도 해요. 핸드폰은 7만원, 마이크로 SD는 15만원.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죠. 집에 있으면 몰라요. 얘기하면 또 한 소리 이제 할까봐. 하여튼 간에 막 복잡해요. 이런 게 복잡해요. 그럼 주기억 장치는 용량도 있고 속도도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오는 주기억 장치가 과거에 사용했던 주기억 장치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럼 새로 나온 주기억 장치를 꽂으면 무조건 되나요? 아니죠. 이 강의실 컴퓨터는요, DDR3라고 하는 방식의 주기억 장치를 꽂아야 돼요. DDR3. 요즘 새로 나온 컴퓨터 메인보드는 DDR4. 이게 바뀌면 안 꽂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컴퓨터를 새로 요즘 7세대로 교체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다? 한 개도 활용 못하죠. 활용 못하는 거예요. 메모리가 안 맞으니까. 대신에 이제 여기 사용했던 보조기억 장치는 활용할 수 있겠죠. 보조기억 장치도 속도가 있고요. 용량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외장하드 뭐 2000기가, 2테라짜리, 1테라짜리, 4테라짜리 용량을 말하는데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속도. 그런 속도도 다 차이가 나요.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요 전에 이제 하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사타 방식이래요. 사타 방식. 사타 2, 사타 3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사타 3를 씁니다. 얘가 6GBps라 그러죠. 6GBps. 요거는 제가 메모를 해드릴게요. 따로. 처음에 사타라는 게 등장했을 때는요, 속도가 얼마였냐면은 1.5기가. 사타 2는 얼마였냐면 3.0GBps. 사타 3는
6.0 기가bps. 여러분들 그거 기가로 인터넷 들어보시죠? 기가로 인터넷.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가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기가 인터넷. 기가 인터넷은 뭐냐면 1기가bps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송 통신 선로를 통해서 1기가가 초당 1기가의 데이터가 움직이는 건데,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외장하드나 이런 하드디스크는 6기가bps, 6기가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가 인터넷 이전에는 100mbps였거든요. 100mbps면 1000메가가 1기가예요. 1000메가가 1기가.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은 보통 환경에 쓰던 것보다 10배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USB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USB 2.0은요 속도가 얼마냐면은 480메가. USB 3.0은 5000mbps. 다른 말로는 5GBps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USB 3.1은 10,000메가. 그러니까 이거를 10GBps라고 하죠. 그 다음에 썬더볼트라고 들어보셨나 몰라요. 썬더볼트도 1.0이 있고 2.0이 나왔는데, 썬더볼트는 번개죠. 번개. 얘가 10기가고요 10GBps고 2.0은 이게 20기가인가? 이거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할 컴퓨터에는 썬더볼트라는 환경이 없어요. 맥킨토시는 썬더볼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오는 메인보드 중에 고가의 메인보드에는 썬더볼트 장치가 들어있어요. 근데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모니터도 연결할 수 있고 썬더볼트 통해서 외장하드도 연결할 수 있고, 그런데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모니터라든지 외장하드는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기만 해요. 그럼 나만 쓰면 뭐 할 거냐고. 이걸 들고 다른 데 가면 다른 데서는 못 꽂는데. 그러니까 USB 3.0, 2.0을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3.1도 우리 강의실은 못 꽂아요. 갤럭시 8인가 이렇게 새로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3.1을 지원하는데 3.1을 일반 우리 USB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젠더를 준단 말이에요. 변환기를. USB 2.0하고 3.1은 모양이 다릅니다. 외형이 다르고요. 2.0하고 3.0은 모양이 똑같은데 색깔이 달라요.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 여러분 사용하신 USB 메모리 한번 꺼내 보실래요? 이제 수업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자 보세요. 여기 USB 메모리를 제가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단자 색깔이 하늘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얘가 3.0. 그렇지 않고 검정색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하얀색이나 이런 거. 이건 2.0. 그러니까 2.0은 480인데 3.0은 5000이니까 10배 빠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의실에는 컴퓨터 앞면에는 2.0, 뒷면에는 3.0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USB 3.0 메모리를 갖고 계신 분은 우리 강의실 뒷면에 요 하늘색 단자가 있거든요. USB 꽂는 자리에. 거기다 꽂으면 5000이라는 속도로 가는 거고요. 앞면에서 꽂으면 480 속도로 가는 거고요. 속도가 달라요. 옛날에 1.0은 12 속도가 12. 이런 USB는 뭐로 보는? 그건 2.0이에요. 카드형은 2.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USB 2.0 장사를 좀 해볼까? 이렇게 USB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거 판매용으로 공동구매 해갖고 이제 갖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PC도 사용하면서 겸용으로 쓰는 건데 요건 3.0방 3.0이라고 써 있어요. 요거 스티커를 가려져 있네. 3.0이라고 3.0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3.0 이렇게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른 거죠. 2.0에 비해서 빠른 거. 그렇죠. 이제 알고 사셔야 돼. 알고. 카드형은 다 있죠. 카드형은 요즘 신형으로 나온 게 거의 없고요. 이 구형이더라고요. 2.0. 읽는 거하고 그다음에 쓰는 속도가 다 빨라요. 3.0은 5000이고 2.0은 480이니까 10배 빠를 거잖아요. 읽고 쓰고 하는 속도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 읽고 쓰고는 그 개념 좀 알려주세요. 네? 읽고 쓰고 하는 개념. 읽어드리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게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쓰는 거는 펜으로 쓰는 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읽기 속도가 빠를까요? 쓰기 속도가 빠를까요? 기본적으로 쓰기 속도가 느려요. 읽기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하드디스크가 이 5000mbps라는 말은요, 이거는 비트라는 얘기는 우리가 홍이라는 글자를 쓰면 16개 비트로 나눠져요. 0이냐 1이냐 0이냐 1이냐를 16개로 나눠서 가나다라를 쓰거든요. A 그러면 8개로 나눠서 써요. A라는 글자를 0이냐 1이냐로 구별했을 때 8개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5기가 bps는 기가가 10억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50억 개의 0이냐 1이냐를 전송하는 속도인데 얘를 8로 나누면 글자 수가 되죠. 영문자 글자가 되는 거죠. 5000을 8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77, 88, 68에 48, 60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근데 이건 이론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속도는 안 나오죠. 제가 해보니까는요, 예를 들면 제 USB 메모리에 있는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를 얘를 복사해서 제 USB 메모리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쫙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속도를 보면 알아요. 그때 속도가 대부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는데 그 속도가 만만치는 않아요.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어요. 사실은 외장 하드도 하드는 SATA 3로 제작되어 있어요. 6기가 더 빨라요. 근데 그 하드를 USB로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기가로 가는 거죠. 하드는 6기가인데 USB로 가니까 5기가죠. 그럼 아까 3.1로 제작되는 외장 하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드는 6기가인데 외장 하드는 10기가로 가느냐? 못 가죠. 하드가 6기가면 6기가가 최고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USB 3.1 외장 하드도 속도는 10기가로 써있지만 10이 아니에요. 사실 6기가 밖에 안 가요. 그런데 아까 SSD라는 거 있었잖아요. SSD. SSD는요, 이 본래 하드디스크는 회전체로 돼 있어요. 회전체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둥그런 철판,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둥그런 철판이 들어있어서 이 철판 위에다가 전초판처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SSD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USB 메모리 같은 반도체 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에도 강하고 진동, 회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열도 덜 나고요. 근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SSD를 잠깐 보면은요,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얘는 최대 530메가 bps인데 b가 대문자로 쓰여있는 걸 보니까는 8로 나눈 거예요. 아까 요거 얘를 8로 나누면 한 700 된다 그랬잖아요. 60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속도가 얼마라고? 530이라고. 읽기 속도 530, 쓰기 속도 500. 요거 하드디스크가 보통 한 150 정도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하드보단 빠르죠, 당연히. 얘는 550에 430이니까 쓰기 속도가 많이 느리죠. 얘는 540에 500이니까 그렇고, 요거는 읽기 속도가 3200, 쓰기 속도 1500,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얘는 메인보드에 꽂아 쓰는 거예요. 일반 얘는 외장 하드처럼 꽂아 쓰는 거고, 요거는 회로를 직접 꽂는 거예요. 보드에다가. 얘는 삼성전자 건데 가격이 비싸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이거 꽂는 자리가 없을걸요? 요거 M2라 그래, M2.
다음에 또 설명드릴 텐데 얘는 1200에 280. 어우, 쓰기 속도가 너무 느리죠. 얘는 700에 700? 아까 여기는 또 얼마? 540에 465? 얘는 3500에 2100. 오, 얘는 더 좋네요. 더 비싸네. 얘가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것 중에 가장 비쌀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쓰는 것도 있어요. 기업이 쓰는 거, 뭐 50테라 이런 거. 가격이 뭐 5천만 원 이런 것도 있어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반도체 하나 칩인데 5천만 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업들이 쓰는 거. 요런 거는 마이크론에서 나온 건데 530에 500. 아, 이거는 느려 터져가지고 안 돼. 대신에 싸지. 싸지. 이왕에 살 거라면 아까 이거 비싸더라도 이게 낫죠. 이걸 꽂으면은요, 전원을 탁 키면 딱한 바로 탁 윈도우 부팅돼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SSD입니다. 이거 SSD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부팅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 1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드에 달려 있었는데, 하드로 제가 집에 오면 전원을 켜요. 샤워합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방에 들어와서 보면 그때 부팅이 쫙 돼요. 승질이 얼마나 난지 아세요? 급해 죽겠는데 부팅이 안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SSD로 달았어요. 500기가짜리로. 좀 빠른 거.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속도 중에 550에 500 정도 되는 거. 이거로 갈았어요. 윈도우를 이제 다 설치했죠. 딱 전원을 켜면 2초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여요. 부팅되는 게. 짠따라단 하고 소리가 나. 보는데 보여. 부팅되는 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샤워하러 안 가도 켜놓고 잠깐 있다가 작업할 수가 있어요. 한 10초. 10초. 이런 거는 1초. 아까 이런 거는 1초. 1초면 부팅이 된다는 얘기고, 보통 이런 거는 한 10초, 9초. 근데 컴퓨터가 요즘 최신형이야? 그러면 한 2초, 3초. 울트라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울트라북? 아주 얄쌍하게 생긴 노트북. 얘는 하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SSD가 들어있어요. 그게 알지. 왜냐면 하드가 두께가 7mm예요. 가장 얇은 게 7mm예요. 7mm면 노트북 울트라북도 7mm가 안 되는데 그게 들어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SD 반도체를 쫙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게 나오는 거죠. 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팅 빠르고 좋죠. 그렇게 요즘 그렇게 씁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 나도 SSD 달아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작은 애 거는 SSD를 달아서 해준 건데, 이제 큰 애가 부팅 시키는데 한 몇 분씩 걸려요. 걔도 오면 켜놓고 와서 이제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켜져 있는 거지. 컴퓨터는 제 것보다 훨씬 좋은 건데. 그럼 거기다 SSD를 달면 어떨까요? 상상 초월이지 뭐. 신바람 나게 빠르겠지. 근데 아직 안 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지 업무가. 그러니까 이런 SSD도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요. 예. 우리 공부하는 내용 한번 다시 좀 볼게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첫날이라 여러분들 궁금증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프로그램 설치하고 제거하는 거, 이런 거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바이러스 이런 거 퇴치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킹. 재미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제어판 관리하는 거, 제어판, 그 다음에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는 거, 내 컴퓨터 불필요한 데이터 빨리 찾는 방법, 이런 거. 그 다음에 구글에 있는 기능들 중에 몇 가지들 더. 예를 들면 여기 자기전 캘린더가 있어요. 자기전 시험 보는 일정을 1년치를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제 강의 일정이 여기 있어요. 오늘은 요 날짜. 이제 1시에 끝나면 2시부터 또 수업을 하고, 저녁 때 다른 데 가서 수업하고, 일정을 다 넣어놓거든요. 이 일정은 여러분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카드 대금 나는 날짜, 뭐 공과금 나가는 날짜,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한테 비공개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탁 보면 이렇게 카렌더가 뜨거든. 핸드폰에 뜨거든. 몇 월 며칠 날 뭐하고. 그럼 저한테 전화 오죠. 수업 몇 시에 끝났어?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 중이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애들 시험이 언제서부터 언제? 방학은 몇 시부터 며칠?
또 학교에서 몇 시에 무슨 수업 하는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애가 건설 사업 관리를 9시부터 11시 45분까지 강의를 듣는데요. 그리고 우리 작은 애는 오늘부터 가을 방학이에요. 가을 방학. 배에서 생활하니까 휴가 차원에서 이제 다시 상륙해가지고 이제 20일간 이제 생활하다 간다고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럼 이거를 저희 가족 구성원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도 할 줄 아셔야 되거든. 핸드폰을 나 혼자만 쓰면 안 되지. 가족 구성원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공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배우시는 게 또 나갈 거예요. 그런 거를. 할 게 너무 많죠. 요건 숙제. 요건 숙제. 제 자료실에 그 공부방에 들어있는 거예요. HDMI, 디스플레이 포트, 아까 썬더볼트 잠깐 얘기했었는데 번개라고? 와이다이. 얘는 와이어레스 디스플레이 줄임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무선으로 화면을 공유하는 거. 어떻게 화면을 무선으로 송출하지?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있어요. 무선 송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우리 텔레비전이 여기 2대 있지 않습니까? 얘가 무선 공유가 가능한지 테스트 해가지고 만약에 공유를 된다면 제가 스마트폰에서 송출을 시키면 이 텔레비전의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트북에서 설명을 해주면 안 되는데 숙제인데 노트북이 이제 노트북하고 텔레비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트북에 있는 화면을 텔레비전으로 송출시키는 거예요. 무선으로. 그럼 노트북을 이제 앞에다 놓고 텔레비전 큰 화면으로 놓고 게임을 하는 거죠. 무선 키보드 마우스로.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와이다이. 요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해서 제출하는 거 아니고 공부하시라고. HDMI가 뭔지. 혹시 댁에서 케이블 TV 보시는 분 있으세요? 케이블 TV, 그 다음에 IPTV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HDMI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참고로 HDMI는 오디오, 비디오가 같이 송출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도 마찬가지로 그게 가능하고요. 썬더볼트도 가능한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썬더볼트예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네이버 가서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다음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많이 했다. 정신 한 개도 없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